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존에 운용하던 F5나 F4 팬텀 이와 같은 전투기들이 점차 노후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공군 전력의 현대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개발한 4세대 전투기인 F-16 시리즈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블락 32 모델은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F-16 블락 32는 최신의 레이더와 기동성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였으며, 특히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기체였다. 한국은 이를 통해 공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공중 우세 확보와 지상 공격 능력까지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다. 도입 결정은 단순히 기체 교체 차원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4세대 전투기 체계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F-16 블락 32위 배치는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적인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F-16 블락 32는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한 주요 4세대 전투기 가운데 하나로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프라트 앰퍼샌드 휘트니 F100 터보팬 엔진의 장착이었다. 이 엔진은 강력한 추력을 제공하여 기체의 민첩성과 기동성을 크게 높였으며 공중전 상황에서 우수한 가속 능력과 선회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엔진의 신뢰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에도 큰 문제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 이 전투기는 공중 우세 확보 임무뿐만 아니라 지상 정밀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7 스패로우 같은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다양한 범용 폭탄과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작전 유연성이 뛰어났다. 더불어 기체의 설계는 높은 가시성과 현대적인 조종석 계기를 제공하여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F-16 블락 32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전력으로 평가되었다. F-16 블락 32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폭넓은 무장 운용 능력이었다. 이 기체는 단순히 공중전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다목적 전투기로서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표적으로 AIM-9 사이드와인더는 근접 공중전에서 매우 효과적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적 항공기를 빠르게 격추하는 데 유용했다. 또한 AIM-7 스패로우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함으로써 장거리 교전 능력까지 확보하여 공군이 공중 우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블락 32는 정밀 폭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 범용 폭탄뿐만 아니라 레이저 유도 폭탄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상 목표를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적의 공군력만이 아니라 지상군과 전략적 거점을 제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다목적 무장 능력 덕분에 F-16 블락 32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했으며 한국 공군의 작전 유연성을 크게 높였다. 결국 이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방어와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F-16 블락 32를 도입하면서 전력 운용의 폭을 크게 넓혔다. 이 기체는 단순히 적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한 전투기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었다. 우선 공중 우세 확보 측면에서 블락 32는 뛰어난 기동성과 무장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 전투기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었다. AIM-9 사이드와인더나 AIM-7 스패로우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공군은 한반도 영공 방위 임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동시에 블락 32는 지상 공격 임무에도 적극 투입되었다. 정밀 유도 폭탄을 비롯한 다양한 폭장 능력을 통해 지상군 지원, 전략 거점 타격, 그리고 적 방공망 제압 등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공군은 이 기체를 통해 방어적 작전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세적 작전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균형 잡힌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블락 32의 다목적 활용은 단순히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공군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기는 한동안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작전 수행에 기여하였다. F-16 블락 32는 도입 당시에는 최첨단 전투기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신 전투기들이 보유한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는 탐지 거리와 추적 능력에서 한계가 있었고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또한 스텔스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블락 32는 생존성 측면에서 점점 불리해졌다. 2000년대 이후 주변국들이 점차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한국 공군 역시 전력 갱신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블락 32는 점차 KF-16과 같은 업그레이드형 F-16 계열, 그리고 장거리 작전 능력과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춘 F-15K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블락 32는 여전히 기본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했지만 첨단 전자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블락 32를 점차 후방 임무나 제한적인 역할로 전환시키며 최신 전투기에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블락 32는 중요한 과도기적 자산으로 남게 되었다. F-16 블락 32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한국 공군은 F-5나 F-4 팬텀이와 같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F-16 블락 32의 도입은 단순히 신형 기체 확보 차원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4세대 전투기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의미했다. 블락 32는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중전과 지상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공군이 단일 임무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더불어 이 기체의 도입은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항공기술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도 자극을 주었다. 이후 KF-16, F-15K, 그리고 KF-21 보라매로 이어지는 현대화 노선은 사실상 F-16 블락 32가 마련한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한 시기의 무기체계를 넘어 한국 공군의 미래 전략 자산 구축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